지금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78점인데 2023년도에 77점, 2022년도에 76점이었었으니까 작년 3월 학평보다는 조금 어려웠지만서도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도에는 이제 등급이 84점이었고 2024년도에 81점으로 높아 보이지만 그때는 이제 그 84점에서 4%가 조금 안 돼갖고 81점이 되면서 이제 5% 중반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상 한 84점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번 모의고사는 수능으로 환산한다면 한 84점 정도의 1등급 커트라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2등급 점수도 작년도보다 오히려 좀 높죠. 작년도 이제 68점이었는데 올해 69점이니까. 그래서 이번 수능의 평이가 난이도가 평이하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이제 2등급 커트라인 기준, 3등급 커트라인 기준으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은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고 중하위권은 쉬운 수능의 기조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진 것이 이제 미적분에서 확통해서 보여줬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도나 재작년도랑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번 3월 학평에서도 작년 수능 출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고 이것은 수능에서도 올해 수능에서도 좀 유지될 수 있는 기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변수가 있다면 이제 사탐론입니다. 사탐론이 왜 변수가 되냐 하면 사탐론으로 인해서 지금 탐구 과목에서 과탐 선택자가 적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과탐 등급 컷이 왜곡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사탐 쪽에 이과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사문 생리를 선택한 다음에 물리를 배우지 않은 전자과 기계과 학생들도 나오고 생명을 배우지 않은 생명공학과 학생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탐구 과목이 정시 지원에서 차지하는 변수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2028년도에 이제 수능 체제가 개편이 되면서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형태가 되어지니까 2027 수능, 올해 수능 말고 2027에서는 확실히 탐구 영향력이 줄어드는 형태로 출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26도 그 기조를 가져준다면 탐구 영향력 축소란 얘기는 결국 국어 수학을 어렵게 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학부형은 이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교사들이 실제하는 건데 교사들의 예측은 그래도 수학이 작년도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와야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조금이라고 하는 게 아주 좀 미세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작년도 수능보다 수학은 조금 어렵게 나와야 된다. 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2025학년 3월 모의 가채점이라고 하는 이제 엑셀 시트에서 역대 등급 컷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이제 도서관 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좀 보시면 되고 오늘 해야 될 것은 이제 가채점 등급 컷, 역대 등급 컷, 원점 표점 대비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모의고사 출제 경향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판정표 이용법, 그래서 리포트라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라고 하는 정도의 것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어는 수학하고 다르게 사실 좀 많이 어렵게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1등급 커트라인, 2등급 커트라인이 한 10점 정도씩 내려간 형태니까 국어는 지금 아주 어렵게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2022 수능 정도 수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수능 기조로 가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서 출제의 오류 부분들을 갖다가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문학이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비문학이 아닌 부분에서 어렵게 나오게 되면 취재 타당성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교육적인 취재 범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문학을 조금 어렵게 내서 작년도 수능 국어보다는 조금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도 이번 국어는 취재 자체가 이제 아주 썩 잘한 시험은 아니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국어 점수가 좀 잘 나온 사람들이 점수, 대학 한산 점수가 좀 유리하게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역대 수능 때를 보게 되면 이제 작년도가 이제 1등급이 원배는 이제 92점, 2024가 이제 84점, 2023이 92점, 2022가 84점. 그러니까 지금 국어 쪽은 놓고 보면 좀 퐁당퐁당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국어 1등급 커트라인이 이제 80점대 후반 정도까지 나오면 평가원이 생각하는 좋은 출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잘 못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0점대 초반대로 나오게 되면 수능 국어가 너무 어렵게 나왔다라고 해서 소위 좀 비난을 좀 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92점이 되면 이제 물수능 얘기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시면 요게 이제 모의고사 따지면 이제 2023인데 2023년도에도 이제 요때죠. 요때도 보면은 국어 쪽에서 모의고사 때는 이렇게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실제로 어렵게 나왔지만 2024년도에 또 다시 좀 쉽게 나왔고 어렵게 나오고 2025년도에는 다시 좀 쉽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아무래도 좀 국어가 취재자들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문학이 있어서 비문학에서 특히 뭐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것이 어렵게 나오게 된다면 사탐론도 어느 정도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과 쪽 학생들 국어 시험 볼 때 좀 무리도 좀 없는 부분들이 있고 국어 난도도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통합 수능이어서 문이과생들이 골고루 전 영역에 걸쳐서 공부하는 부분도 좀 나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지만 국어가 역시 어렵게 나오면 뭐 사교육 유발 요소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능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한 것 같아요. 작년도 수능은 2등급 커트라인이 86, 88이었는데 그거는 심지어는 2024 수능의 1등급 컷보다도 점수가 높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게 된다면 사탐론을 염두에 둔다면 국어는 조금 더 어렵게 그리고 수학은 작년도보다 약간 어렵게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랑 수학의 그 만점자 표점을 놓고 보면 5점, 9점, 이때는 거꾸로 했네요. 이때는 수학이 14점 높았고요. 그다음에 4점 높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역시 이상적인 시험이라고 놓고 보면 국어, 수학 점수가 이제 동일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4 수능이 변별력이 좀 지나치게 높았던 단점은 있었지만 미적 만점이 148, 언매 만점이 150점이었으니까 이때가 이제 비교적 변별력 확보에서는 괜찮은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때는 이제 학통 미적의 점수 차이가 좀 지나치게 컸던 게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문과생들 중에서도 이제 미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학통 미적의 그 만점자 표점은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월 모의고사 가채점뿐만이 아니라 대학은 이제 100분위로 가는 게 아니고 표준 점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점자 표점 차이가 얼마나 나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번 모의고사는 기관별로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측하는 것들이 좀 많이도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국어 쪽을 놓고 보면은 78에서 79에서 75 정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한 4점 정도 벌어졌는데 뭐 있을 수 있는 정도에서 범위에서는 좀 더 넓은 정도 범위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특히 이제 만점자 표점 쪽에서 놓고 보면 국어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학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투스 같은 데는 이제 수학이 만점자 표점이 한 5점 정도 높고요. 어떤 곳은 이제 국어 수학이 같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EBS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표점 만점자가 수학보다 또 한 3, 4점 높게끔 나와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국어 수학 저기 만점자 표점은 148, 150으로 나서 한 2점 정도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만점자 표점은 대부분 150점이 넘게 나오는데 그건 모의고사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 거고 수능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려운 수능이다라고 얘기하면 만점자 표점 145점 이상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4, 2022에 국어가 이제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도 2024와 2022가 어려운 수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2025, 2023은 만점자 표점으로 놓고 볼 때 아슬아슬한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능에서는 어려운 난이도가 나온다 해도 150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정을 할 때 만점자 표점 자체를 150점 이하로 보정을 해서 하는 상황이 되고 실제로 이번 모의고사에서의 만점자 표점은 이제 150점대 초중반 정도에서 이제 국어 수학이 형성되어져 있는 건 맞는데 그보다 제가 좀 이제 평가 절하를 한 형태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작년도 수능의 출제 기조를 비교적 유지한 편이어서 수학 쪽은 그 작년도 정도로 나왔다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지금 뭐 미적분 1등급이 78점, 2등급이 69점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게 수능 난이도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재수생들 앞으로 추가로 유입되는 것은 갈때 88, 77 정도로 1, 2등급 정도를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국어는 이번에 좀 어렵게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어 쪽의 영향력은 좀 강화되어지는 형태인데 수능에서도 현재의 출제 기조가 유지가 될 거이기 때문에 이번 3월 모의고사랑은 좀 방향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국어 쪽에서 점수가 좀 안 나온 부분들은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탐년 때문에 탐구의 영향력 확대 부분을 좀 차단하려면 국어 수학이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정 저기 점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재수생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직 그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험을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수능보다는 좀 보정고사 약간 약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1등급이 84점, 2등급이 75점, 3등급이 65점 정도로 잡아놨는데 만약 이것이 수능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8877, 69 정도였었을 테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후하게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4점 정도씩은 좀 버퍼링을 뒀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학통과 미적의 여기 점수 차이는 한 6점 정도 났는데 실제로 이제 문과생들이 미적을 선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거보다 더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적이 2024년도에 13점 차이였었거든요. 작년도에 6점으로 통제가 됐었고 2023년도에는 4점이었는데 그때는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 확통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25 수능보다는 확통 미적이 좀 더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현재는 어쨌든 한 6점 정도로 나눈 상황입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국어는 작년도 1등급은 92점, 95점, 86, 88였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2024 어려웠던 만점 좌표점 150점대의 체계를 좀 많이 따왔기 때문에 84, 77, 69 정도로 이제 보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37667이니까 그거는 조금 덜 했네요. 수학은 한 문제 정도 더 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 정도 점수 갖고 들어온 형태로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비문학 쪽이 아닌 쪽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건 교육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탐은 지금 사탐론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생활과윤리가 1등급 것이 42, 윤사가 43, 사문이 44, 한지가 40점 턱걸이죠. 그러면 이게 4대 과목들을 놓고 보면 대부분 이제 40점대 초반 정도에서 잡아줬고요. 과탐 쪽을 놓고 보면 물리가 46, 생명이 47, 지구가 이제 48까지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과탐은 좀 쉽게, 사탐은 좀 어렵게 나오는데 이것은 요번에 교육청 쪽의 출제 방향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사탐을 좀 어렵게, 과탐을 좀 쉽게 내야지 사탐론을 부분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특히 이번에 보면 2등급 커트라인도 보면 41, 43, 42 이 정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수학, 국어 쪽에서도 재성이 들어오면 보정을 하잖아요. 재학생들은 사실 생각보다 탐구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국어 수학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7, 8, 9에 탐구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미 전범위가 다 나와져 있는 상태인데 작년도에 공부하고 나서 지금 시간이 좀 짧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는 이번에 보정을 해보면 물리는 46이라기보다는 한 48 정도 돼야 되는 상황이고 생명과학은 생각 같으면 50점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50점 좀 그래서 48점. 지구과학은 만점 나왔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등급 커트라인도 2, 3점 정도. 한 문제 정도는 더 높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엔 좀 화학이 좀 출제 자체도 좀 이상하게 나온 부분들이 좀 있고요. 좀 어렵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화학은 보정을 좀 세게 잡아놓은 상태이긴 한데 실제로는 다음번에 이제 출제 방향이 좀 바뀌어야지만이 이런 식의 보정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물리 응시자가 좀 늘었죠. 화학 응시자는 많이 줄었고요. 생명지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바탐에서는
주요한 양대 과목인데 올해는 이제 사탐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과탐은 사실은 생지 정도만 선택하는 형태가 될 테고 사탐론을 하게 될 때 이제 생윤, 윤사, 사문, 한지까지 요 4대 과목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이과생들이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지금 뭐 탐구 쪽에서도 보정을 할 때 한 문제 정도씩 보정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크죠. 왜냐하면 1등급 커트라인이 보정을 하게 되면 2등급 정도 되게끔. 이런 식으로 좀 잡아놨는데, 실제로 수능을 가면 그래요. 수능에서 이제 1, 2등급 내에서 재학생 비중이 50%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4%가 1등급인데, 실제는 2%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 2등급이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정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평가원에서 나왔던 이제 2022, 2023, 2024, 어, 등급별 이제 재학생, 재수생, 점유율을 활용해서 보정 등급 것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